이준석 의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김소연 변호사는 이제 악의 축이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5월 9일 그러니까 김영선이 해줘라 좀 해줘라 그 얘기가 나왔던 그날 그에 앞서서 그날 새벽에 같은 날 새벽에 이준석이 톡을 메시지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경선이라던데 경선한다던데 이렇게 보내가지고 명태균이 놀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도 하고 결국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 얘기를 듣고 안심이 돼서 아유 고맙습니다 막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결국 이준석 의원이 이 상황에 되면 어떻게 보면은 자유롭지 못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렇게 명태균 씨한테 경선을 하라고 한다던데라고 알려줬으면 대단히 부적절하죠. 부적절하다.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뭐랄까요 유도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윤석열의 공천 개입을 유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유도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당 대표가 당직자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사실 명태균 씨는 그냥 김영선 당시 후보를 돕는 선거 컨설턴트 좋게 얘기하면. 근데 그 사람한테 지금 당 공천과 관련해서 돌아가는 사정을 그렇게 은밀하게 알려준다? 그건 잘못된 거는 분명하죠. 잘못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명태균 씨한테 안 알려줬으면 공관위에서 뭐 경선을 결정을 확 해버려서 발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사정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미리 알려줘서 명태균 씨가 막 아침 이른 시간부터 영부인이나 대통령한테 전화하게 해서 외압을 행사하게 상황을 만들었다면 잘못한 거죠, 그거는. 근데 잘못했다. 뭐 잘못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이제, 판단이 그 내려질지 봐야 될 거고. 그래요. 뭐 일단은 이준석 의원이 어떤 입장을 또 내놨는지 좀 전해드리면 지금 미국 가서 아직 오늘 안 해서 귀국을 했습니다. 아침에 했나요? 어제까지는 안 했어요. 해가지고 기자들 물어봤어요. 2020년 5월 9일 명 씨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 공천 발표 전날에 이제 보낸 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휴대전화를 2차례 바꿔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남아있지 않다. 일단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없다 라면서 이 명태균 씨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전달해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 씨가 마치 이게 윤이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공천을 받는 것처럼 알고 있어서 윤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는 것처럼 알고 있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공관위 쪽에 전해 듣기로 할 텐데 그런 기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서 그 사실대로 명 씨한테 전달해 준 거다. 그러니까 이 윤이 꽂아서 내려주는 공천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차원에서 경선한다던데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 왜 알려주는데요? 그건 조금 궁색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왜 알려주는데요? 굳이 명 씨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냐? 아니 명태균 씨 아니라 김영선 당시 후보한테도 알려주면 안 되는 거죠. 왜 알려줘요 그거를? 공관위에서 회의를 해서 이 지역은 경선이다 그러면 경선 지역으로 확정해서 발표하면 그만이지 경선으로 될 것 같은 데를 왜 알려주냐고. 그거는 조금 이준석 의원이 약간 궁색하다고 보여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생각이 왜 명 씨한테 이 공천 관련된 얘기를 그 새벽에 톡으로 메시지로 알려주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만약에 정말 알려준 게 맞다면 그걸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다. 그렇네요. 당 대표가 명태균 씨라는 사람한테 사인한테 이거를 공천 전날에 발표 전날에 이걸 알려줬다. 그 근본적인 이 문제점이 있군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게 김소연 변호사는 뭐 이준석 의원을 악의 축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엔 저 지역에 있는 선거 브로커라고 볼 수 있는 창원을 중심으로 경남 지역에서 조금 알려져 있던 선거 브로커 같은 사람을 전국구 인물로 키워준 사람은 제가 보기엔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준석 의원이 워낙 특수 관계다 보니 뭐 이른바 김종인 사단이라고 불러도 그렇죠. 손색이 없을 정도의 특수 관계다 보니까 그렇게 인연이 맺어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사진도 보면은 뭐 홍매화부터 막 그 전부터 친하게 지낸 사진이 나왔고 홍매화 사진도 나왔고 이런 걸 보면은 이준석, 명태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친하게 지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친소 관계를 넘어서 가지고 이렇게 공천 얘기까지 미리 알려주는 상황. 이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명 씨가 윤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고 당선인 신분인 사람한테 전화해서 김영수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당이 말이 많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녹취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준석 의원의 당시 행동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 이후에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알려줘서 명태균 씨가 아침 일찍 전화해서 깜짝 놀라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다. 그리고 김건희 또는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전화를 하고 다짐을 받고 알려준단 말이죠. 안심해라. 김영선 공천 될 거니까 안심하고 내일 취임식 오셔라. 예. 그리고 취임식 이후에 오후에 정말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쭉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당시 당대표의 행동이 대단히 잘못됐는데 검찰 수사가 잘못된 것 잘못했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쭉 연계돼서 대통령 부부가 결정적으로 관여된 것까지 수사가 이루어져야지 그래야 이게 법치국까지 콕 찍어서 거기까지 잘못했네. 그럼 명태균 잘못하고 이준석 잘못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수사가. 그렇네요. 이거 우리가 이제 정말 똑똑히 보고 있어야 되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지금 검찰에서 이준석 의원은 소환 조사할 거다라고 뭐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진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준석, 김종인 다 조사할 거다 뭐 이런 근데 검찰 내부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성격상 그냥 뭐 그럼 가만히 안 있을 본인들만 거다. 나가고 끝날 것 같지 않거든요. 자, 바로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오늘 공항에서 이 얘기만 한 게 아니고 플러스 해서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좀 전해드리면 지금 지방선거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특정 시장 후보자 공천을 언급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파일 갖고 있는 모양이네. 파일 갖고 공천에 있겠죠. 개입한 정황을 이준석 의원이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자 안 죽는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바로 폭로가 나온 겁니다. 바로 왜냐하면 명태균 파일만 있냐고. 이준석 녹취 파일은 제가 보기에 더 많아요. 아니 그리고 뭐 본인도 인정했지만 자동 녹음 기능이 돼 있고 그게 구글 드라이버에 자동적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바로 올라갑니다. 안 없어집니다. 핸드폰 밖에도 안 없어집니다. 명태균 파일을 걱정할 때가 아닐 거려 지금. 근데 제가 보기엔 이준석 의원이 아마 본인에 대해서 소환 조사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뭐 특정 시장 공천과 관련한 대통령 언급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녹취 파일 가지고 있는 거 공개해야 됩니다. 여기서 공개 안 하고 하면 정말 뭐랄까요?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준석 의원은 제가 보기에 앞으로 정말 정치를 하려면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 회피용으로만 쓰면 안 돼요. 갖고 있는 거 자료 공개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본인 입으로 오늘 언급을 했다면 그거 안 내놓고 나 소환하지 마. 여기서 끝나면 제가 보기에 앞으로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 받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제 정치 인생에서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얘기한 제가 이제 워딩을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라고 대통령에게 읍소해서 대통령이 저에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또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은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공천을 주는 게 좋지 않냐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검찰이 그런 부분까지 궁금해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검찰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이미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을 얘기해줄 의향이 있다. 그렇게 단서가 잘못됐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검찰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하겠다고 조사하겠다고 하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저 전제가 안 붙어야 돼요. 검찰이 그러니까 명태균 형랑 비슷한 것 같아요. 명태균이 이렇게 하면 나 한 달 안에 하야탄을 시킬 수 있어 이런 얘기했었는데 이것도 검찰에서 나 조사하고 이렇게 뭐 긁어내고 이러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런 느낌도 들고 검찰이 어떻게 하면 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 부분은 조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더군다나 바른 정치, 기존의 구태와는 다른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이준석 의원이라면 본인이 갖고 있는 대통령이 불법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거와 관련한 파일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저렇게 공개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건 대단히 실망스러운 자세입니다. 아니 이 정도면 자세다. 결단을 해서 내가 내가 어떠한 불법 내지는 불의가 있었는지 국민 앞에 떳떳이 밝히겠습니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제를 붙이지 말고 검찰이 나 조사하려고 하면이라는 전제 없이 공개하겠다는 얘기를 해야죠.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의원의 지지를 표명해왔던 지지자들을 향한 떳떳한 모습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기자들이 대표 시절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에게 공천 관련해 직접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히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흔한 케이스가 뭐냐면 누가 대통령과 여사의 의중이라고 팔아 공간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소리 하고 있던데 알아둬야 할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기도 했다. 그래요? 그것도 좀 갸우뚱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공천 관련해서 특정 시장 공천을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소통도 많이 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통도 많이 했고 알고 있다. 자 이게 이제 이준석 본인에 대한 방어 목적으로만 쓰이느냐 아니면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공천 관련해서 과연 대통령 이 부부가 어떻게 개입을 했느냐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어떤 또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얘기가 나오느냐 이준석 의원이 선택을 잘해야 된다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보기엔 정말 자기 방어용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명태균이나 이준석이나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엔 이준석 의원의 앞으로의 정치 여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조언을 했는데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 이준석 의원의 오늘 이 발언, 공항에서의 발언 이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준석 의원이 어쨌든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얘기도 했네요. 기자들이 하도 질문을 주셔서 기록 몇 개를 찾아봤는데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에 저에게 활발하게 소통한 기록도 찾아봤다. 기록에서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 것들도 많이 봤다. 이거는 뭐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입만 뻥끗하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소통한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점점 발언 수준이 딱 명태균인데 그러면 안 되지. 갖고 있어서 찾아봤으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있더라. 곧 공개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죠. 그래요. 좀 더 지켜보죠. 오늘 공항에서 잠깐 얘기한 거니까 앞으로 방송 활동이나 아니면 인터뷰나 기자회견 통해서 어떤 얘기 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